자, 우리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단원에 대해서 좀 나가 봅시다. 가장 먼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저번에는 뭘 했었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했었어. 다시. 저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이제 좀 바뀌었는데 용어가 이산이 아니라 연속. 그리고 질량 함수가 아니라 밀도 함수로 바뀌었지?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랑은 좀 반대 느낌이야. 이산 확률 변수는 뭔가 셀 수 있는 거.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뭐냐면은 셀 수 없이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거야. 모든 실수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확률 변수를 가지면 그게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구체적인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줄 건데 보통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 있잖아.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모든 실수의 값을 셀 수 없이 많은 확률 변수를 취할 수 있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인데 만약에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할 때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 한다 이거야. 즉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식은 확률 질량 함수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식은 그냥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건데 어떤 성질을 가진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 자, 어떤 성질이냐면은 있잖아. 이게 연속 확률 변수는 있잖아. x의 값이 어떤 범위로 주어지게 될 거야. 아까 얘기했던 알파부터 베타 사이로 주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은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확률 변수의 값의 범위가 어떤 범위 안에 있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할 거잖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은 1과 2 사이로 예를 들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1과 2 사이의 모든 실수를 만약에 가진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1과 2 사이에서 확률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 주냐면 확률을 일단 이 확률식 있지.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가 일단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 단원에서는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어지는 그래프로 보통 주어지게 될 거야. 이어지는 그래프로.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x값에다가 원하는 값 대입하면 확률이 뿅 튀어나왔지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다르다.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계산은 어떻게 주냐면은 이게 함수를 그려놓고 함수가 있잖아. 함수가 알파에서부터 베타에서까지만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A랑 B라는 값을 만약에 잡아줬어. 그럼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1.5일 때 이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1.2와 1.6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러한 확률들을 이제 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이 많은 확률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이 되는 확률은 얘가 다 0이거든? 확률이 0이야. 어떻게 확률이 0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각각의 값은 거의 확률이 0으로 생각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 계산을 있잖아. 어떤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확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정의가 되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안에 나는 A에서부터 B 사이에 확률 변수 x가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와 x축과 그리고 이 두 직선 x는 A, x는 B 이 총 4개의 선 있지?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x는 A, x는 B 이 4가지로 둘러싸인 부분인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 즉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 된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있잖아.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오면은 확률 계산은 넓이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넓이로.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주어진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며, 그리고 우리 항상 확률의 총합은 1인데 여기서는 확률이 넓이로 계산되다 보니까 총 면적의 넓이는 우리가 몇 돼야 되냐면은 이제 1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야. 1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어진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은 무조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변수 하나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없고 어떤 범위에 대해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어떤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등호가 붙으나 안 붙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지하철을 내가 기다리는데 내가 지하철을 있잖아. 그 10시와 10시 12분 사이에 그 12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열차가 무조건 도착한다라고 가정해보자. 10시와 10시 12분 사이.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 그냥 임의로 도착하는 거야. 임의의 시각에 도착해.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열차가 있잖아. 이 지하철이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둘 거야.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시부터 10시 12분 사이에는 무조건 도착하니까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0분부터, 그러니까 바로 10시가 되자마자 온 거지. 혹은 10시 12분. 즉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열차가 도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우리가 0과 12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 이상 12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어. 뭐 1이면 1분, 2면 2분, 1.5면 1.5분, 1.54면 1.54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 그러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A분과 B분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2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A분과 B분 사이에서 이제 도착하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0분부터 12분까지 기다리잖아. 근데 결국 임의로 도착하기 때문에 0분일 때쯤에 도착할 확률, 뭐 1분일 때, 2분일 때 이런 확률들이 다 동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우리 주어진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있잖아. 0분과 1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 그리고 1분과 2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 2분과 3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 이런 식으로 1분 간격으로 우리가 그 지하철을 기다리는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자, 단순히. 아니, 내가 12분 동안 기다릴 건데 6분 내로 도착할 확률 몇이겠어? 50%겠지? 2분의 1. 왜? 확률이 다 동일하잖아. 랜덤하게 지하철을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12분을 기다리는데 4분을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줘야 돼? 열차가 0분과 4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은 전체 12분의 4분 해서 12분의 4, 즉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겠지? 결국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다 동등한 확률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시간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진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그 면적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확률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면적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확률이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볼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AX로 주어졌어. AX. fx는 AX. 즉 0과 2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라는 건데, 자, 우리 저 AX라는 거는 우리 함수가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는데 있잖아.
우리 0과 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0과 2 사이에서 정의가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0과 2 사이.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줄 점은 이게 A는 저 직선의 저 확률 밀도함수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게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졌겠지. 근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있잖아. 우리 이거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음수가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양수인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울기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정리하면은 반드시 x축 위에 그려진다. 근데 우리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x가 0일 때, x가 1일 때를 지금 내가 표시를 했어. 그러면은 x가 2일 때 y 값은 2a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2a가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보고자 하는 이 x 값의 범위는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0과 2 사이, 그리고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직선 x는 0, 직선 x는 2. 이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인 이 안의 면적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되겠다. 결국 이거는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가 확률의 총합인 1인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돼? A는 이제 2A가 된다. 그래서 이제 A는 2분의 1이다 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좀 볼게. 2번은 우리 확률 변수 X가 0과 1 사이일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0과 1 사이일 확률. 쟤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은 0과 1 사이라는 거는 자, 여기 1이라고 한번 좀 표시해보고 여기 올려볼게, 그대로.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니까 우리 0과 1 그리고 X축 이 확률 밀도함수 결국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하는 거 아니니? 이 부분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우리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1. 그 다음에 우리 높이 어떻게 돼? 결국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y좌표를 알아야 되겠는데 x가 1일 때의 y좌표는 지금 a잖아. 근데 a가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높이가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로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하는 거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제 배웠으면은 이 연속 확률 변수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 확률 구하는, 즉 넓이 구하는 거를 사실 적분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적분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정적분이잖아. 정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적분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 저것도 한번 좀 해볼까? 자, 저건 어제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ax제곱으로 나와 있다. ax제곱. 그랬을 때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지금 어디냐면은 자, 그림을 그려볼게. ax제곱이야. 근데 우리 a는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여야지만이 우리 fx가 0 이상이 되겠지, 그치? 이 첫 번째 조건 만족시키겠지? 따라서 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고 저거 2차 함수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끝부분은 이제 우리 2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1까지만 보라고 했네. 1까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랑 요걸로 하자.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랑 그 다음에 우리 0부터 2니까 자, x는 0, x는 2, 그리고 x축 이 네 군데로 둘러싸이게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의 지금 넓이가 몇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계산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0부터 2까지 적분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적분할 수 있겠지, 그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ax 세제곱 된다. 그래서 이거 대입을 좀 해주니까 3분의 8a는 1이다. 그래서 a는 8분의 3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좀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 구했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우리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걸 구하잖아. 즉 1과 2 사이다라는 거는 여기 맞니? 여기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 자, 우리 1과 2 사이에 저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1과 2까지 저 8분의 3x 제곱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라. 자, 얘 적분해주니까 8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2와 1. 자, 그럼 대입해보면 8분의 8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얘는 결국 8분의 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되겠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정규분포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쓰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좀 되게 좀 특이한 어떤 확률을 가지게 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하는데,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무리수 2거든? 자연로그 2인데, 자연로그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전체 제곱,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긴 저식이 있어. 근데 저식을 사실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 저식을 이제 해석한 그 성질을 우리는 좀 알아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저런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먹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다룰 건데, 저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먹었지만은 정말 자주 쓰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식인 거야. 자, 저게 도대체 뭐냐면은,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하거든. 정규 분포. 근데 방금 전에 저 함수식 있지? 저 함수식을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그 가운데 대칭축이 있어. 대칭축이 있으면서 그 대칭축은 이제 그 x값을 내가 m이라고 잡아두면은,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야.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서 fx는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인데다가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그 x의 값의 범위 있지. 확률 변수 x의 값의 범위는 우리 보통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로 봐. 알겠지?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다룰 것인데,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고 했잖아.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 대해서 x축과 우리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사이의 범위, 그 사이에 있는 넓이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넓이가 이제 1이다라고 이제 이해해줘야 돼. 이 함수가 있잖아. 실제로 좀 더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계속 내려오기는 하는데 x축이랑은 안 만나는데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거든. 이러한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확률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니, 결국에 확률의 총합이 우리 1이잖아. 근데 얘가 무수히 이어져 가면서 x축이랑 만나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1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이제 m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분포가 있으면, 그 정규 분포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n 바로 평균 컴마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줘야 돼. 알겠지?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다,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n 괄호하고 평균 컴마 표준 편차 제곱, 즉 분산이 되겠지? 분산이 온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정말 주의할 점은
이 뒤에 부분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와야 돼. 간혹가다 계산 실수해서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우리 그 정규 분포가 여기 왜 기호가 n이냐면은 이제 정규, 노멀, 분포,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정규 분포가 0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그래서 맨 앞에 약자 n을 따는 거야. 자, 정규 분포의 그 성질을 내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 그 x는 m, 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 그리고 아까 점근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돼? x축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점근선은 x축이다. 그리고 그 확률 밀도함수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라고 봐줘야 돼. 그리고 이게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은 이러한 성질이 있거든. 자, 지금 표준 편차랑 평균을 좀 볼 건데 어느 한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하던가 평균이 일정할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이 달라질 때를 볼 거거든. 나머지 하나의 값이 달라질 때. 즉, 첫 번째는 표준 편차는 그대로인데 평균을 내가 좀 바꿔주면은 방금 전에 저 종 모양의 그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를 지금 관찰할 거야.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냐면 그랬잖아. 그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고 했거든.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결국 표준 편차는 그 평균적인 차이를 얘기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게 표준 편차야. 근데 우리 이러한 분포가 있다라고 해볼게. 방금 전에 저 종 모양 있지? 종 모양 요거처럼 그려봤어. 근데 표준 편차가 일정해. 근데 평균이 달라지거든? 근데 우리 이 모양에서 있잖아. 우리 X축에 해당되는 게 그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이 오게 되는데 확률 변수의 값이 만약에 평균이었으면은 평균일 때가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거야. 알겠지? 평균일 때가 가장 높은 지점. 근데 평균이 만약에 달라져. 평균이 만약에 더욱더 커진 거야. 그럼 평균이 이제 커지면은 우리 오른쪽으로 좀 이동이 되겠는데 표준 편차가 만약에 일정하다면은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일정하므로 이 곡선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곡선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n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n'이라고 볼게. 결국 평균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이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 평균과 떨어진 정도가 다 같다라는 얘기니까 평균만 달라지면 결국에는 모양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평균을 고정시킬 건데 표준 편차를 만약에 조작한다라고 할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커지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생각해보자. 편차가 커진다라는 게 뭘까? 편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뭔가 큰 거야. 뭐가 크냐면은 차이가 큰 거거든. 평균과 떨어진 정도가 크다.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얘기는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크다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값들이 좀 자주 등장한다라는 의미야. 평균보다는 흩어진 게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거든. 비교적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흩어져 있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좀 잘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확률 계산은 넓이로 하라고 했잖아. 넓이로. 그럼 평균 주변에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를 생각하는데 평균 근처에는 이만큼의 확률이 배정되어 있어. 왜냐면 확률은 넓이니까 우리 넓이를 이 부분의 넓이로 볼 수 있겠지. 이 부분의 넓이 여기 맞지?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를 내가 조작할 거야. 표준 편차를 내가 키울 거거든. 편차를 키우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곡선이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는 내려가는데 양옆에는 좀 더 올라간다. 즉 좀 더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게 더 많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평균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확률이 더 커야 되겠지. 확률은 넓이니까 넓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곡선을 좀 더 올려줄 수밖에 없어. 곡선을 좀 더 올려줄 수밖에 없어. 반대로 확률의 총합은 1로 일정하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부분이 확률이 더 커졌으면 당연히 평균은 확률이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확률이 작아져야 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가운데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좀 더 완만해지게 그려지게 되고 가운데 부분은 낮아진다. 양쪽은 더 퍼진 모양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요. 표준 편차가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편차가 작다.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적다. 즉,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는 확률이 잘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점점 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는 확률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곡선이 끄트머리 쪽에서는 낮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잘 안 나오면은 평균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평균의 주변에 몰려있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률이 커진다. 즉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얘는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졌을 때, 파란색은 이제 표준 편차가 커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구분 잘해줘야 돼 이거.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거야. 가정을 해보자.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내가 170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170. 근데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 근데 이거 정규 분포 얘기를 좀 해주면, 정규 분포는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포야. 이게 뭔 소린가? 평균이 170이라고 가정해보고 표준 편차는 내가 편의상 뭐라고 해볼까?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얘기가 있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그 키가 170인 사람이랑 키가 200인 사람, 2m지? 어떤 사람이 당연히 더 많겠어? 당연히 170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키가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평균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평균의 키를 가지는 사람이 더 많지. 반대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성인이 키가 200인 사람은 많이 드물잖아. 그리고 반대로 성인인데 키가 한 140 정도 되는 사람도 굉장히 없잖아. 그럼 반대로 키가 170인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결국 정규 분포는 굉장히 이상적인 분포로서 평균에 가까울수록 뭔가 더 많아야 확률이 더 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확률이 뭔가 희박해. 요러한 게 정규 분포야. 뭐 또 간단한 예를 들 수 있는 거, 우리 시험 보게 되면은 우리 굉장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중간 정도인 사람, 점수를 다 매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시험 점수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 거고,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점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은 좀 희박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규 분포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겠는데, 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키를 두느냐, 아니면은 몸무게라고 해볼게. 몸무게의 평균 60이라고 가정해볼까? 표준 편차는 2라고 해보고, 몸무게를 내가 기준으로 둘 때 이게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둘을 서로 비교해보고 싶은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둘이 너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비교해줄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두 확률 변수를 우리가 어떤 통일된 기준으로 좀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새로운 기준으로 어떤 통일된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자. 왜냐면은 지금 평균이 다 이래. 달라.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내가 만약에 만들어내면은 그 확률 변수는 우리 계산하기 쉽게 평균은 그냥 0으로 두고 표준 편차는 1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두 확률 변수를 좀 비교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지겠더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할 건데, 그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 다시 얘기하면 분산이 1인 거겠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우린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이거야. 정규 분포들 중에서도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Z라는 게 있는데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조금 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식은 외울 필요 없어.
우리가 그 확률의 그 그래프를 한번 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다라는 거야. 다음과 같다. 결국에는 평균이 0이니까 우리 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인데 평균을 그럼 우리 원점이 지나갈 수 있게 잡아놓을 수 있지. 평균이 0이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1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설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요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확률 변수를 하나의 어떤 통일된 확률 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두 확률 변수 간의 이제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건데 그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넓이잖아. 그럼 그 넓이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통 문제에서 그 확률 계산하라고 좀 주어질 것이거든. 그거를 좀 활용해 볼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미리 계산해 둔 게 있어. 미리 계산해 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어떤 특정 값이 1.7일 때는 확률이 0.4573이다 라고 이제 계산해 놓은 식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이거 예를 좀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있잖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볼 건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야.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정규 분포의 성질은 만족한다. 확률의 총합 1이다. 그리고 가운데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그럼 우리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거야. 우리가 이 확률 변수 z의 값을 소문자 z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있잖아. 우리가 그 소문자 z를 내가 만약에 1.7이라고 만약에 놨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가 0과 z 사이에 있을 확률, 0과 z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소문자 z를, 자, 참고로 얘 소문자 z, 얘 대문자 z야. 소문자 z가 만약에 1.72라면은 1.72에 해당되는 확률이 0.4573이니까 얘는 이제 우리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느냐면은 0.4573으로 좀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0.4573이다. 이걸 좀 더 해석해주면은 있잖아. 0과 1.72 사이에 있을 확률. 0과 1.72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은 있잖아. 우리 여기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0.4573이다라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은 저 부분의 넓이는 0.4573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기 쉬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거고, 보통 이러한 값들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거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주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그럼 표준화라는 건 어떻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다.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확률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 예시를 하나 좀 이제 들어보면은,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어떤 확률 변수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4야. 그러면은 우리 확률 변수 이제 x를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좀 계산하기 쉽게 바꿔볼까? 라고 해서 확률 변수 x를 좀 내가 조작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들어낼 거고,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주어진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 새로운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건데,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이거 있어. 문제에서 원래 맨 처음 확률 변수가 10과 1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었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문제를 우리가 확률 변수 z로 바꿔서 풀었잖아. 그래서 우리 이 확률 변수를 z로 좀 바꿔주셔야 되거든. z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x를 z로 바꾸기 위해서는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 x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이 10이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표준 편차 4로 나눠. 4로 이렇게 나눠 주신다. 그럼 이 가운데 4분의 x-10은 z였으니까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z라고 보면 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 결국 좌변은 분자가 0이잖아. 가운데는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분자 4니까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우리 결국 이 확률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표에 나와 있어. 우리가 지금 이 표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확률 변수 z가 0과 소문자 z 사이에 있을 확률이거든. 0과 소문자 z. 근데 있잖아, 이렇게 봐줘야 돼. 자,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은 0은 여기야.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그려볼게. 지금 z가 있잖아. z값이 여기, 소문자 z가 여기 있는데 소문자 z가 0.5다라는 얘기는 있잖아. 우리 결국 0과 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191다라는 얘기야. 즉 소문자 z를 내가 0.5로 잡아주면은 0과 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즉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다? 0.191다라는 의미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문자 z를 1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1로 잡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되면서 우리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이다라는 거는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맨 앞에 0부터.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몇이 되느라는 거야? 0.3413이다. 자, 그리고 z값이 만약에 1.5였으면 1.5까지로 또 잡아. 그럼 얘는 이제 0부터 1.5까지, 0부터 1.5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433이다. 그리고 2.0까지 또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2.0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2.0을 여기로 잡아.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까지 새롭게 추가가 되니까 0부터 2.0까지, 0부터 2.0까지.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이제 0.4772가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지? 0.4772가 나온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아까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 주황색 부분이었는데 0.3413으로 좀 계산해 주셔야 된다. 알겠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좀 보면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모양과 위치가 달라진다. 평균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표준 편차가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야. 평균이 고정된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바뀌면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곡선의 그 가운데 부분이 움푹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결국에는 평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뚝 솟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야. 반대로 표준 편차가 고정돼 있다. 평균만 조절한다. 그러면은 우리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야. 우리 표준 편차가 일정한데 평균만 좀 조작해주면은 평균은 결국 좌우로 이동하는 효과만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이 크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평균이 작아지면 대칭축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좌우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은 같다라는 거고, 이번엔 반대로 평균은 고정시켜 대칭축은 일정한데 표준 편차를 조절하는 거야. 자,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편차가 크다.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크다. 즉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나온다.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은 낮아져야지. 상대적으로 옆부분, 끄트머리 부분은 더 높아져야 되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작다. 즉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평균이 많이 나온다. 즉 평균 쪽은 가운데 부분이 더 높아져야지만이 확률이 커지겠다. 반대로 끄트머리 부분은 잘 안 나오니까 확률이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잘 봐,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 0. 자, 내가
여기를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거든. 자, 얘를 이제 좀 내가 대칭시켜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시켜서 여기는 마이너스 좀 B가 돼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우리가 1번 만약에 그 확률 변수 Z가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은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우리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이거 좀 계산의 좀 편의를 위해서 그 영역을 내가 좀 표현해 줄 건데 0과 A 사이를 내가 그냥 1번이라고 볼게.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1번인 거야. 이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A와 B 사이를 내가 2번이라고 볼게. 2번. 그 다음에 이 B보다 큰 쪽, 조그만 부분 3번이라고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있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A와 0. 즉, 이 부분은 대칭이어서 0과 A인 거랑 똑같지. 그래서 1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A와 B 사이는 여기 2가 되겠다. B보다 큰 쪽은 여기 3이 되겠다. 대칭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결국 저기서 말하는 1번 0과 A 사이라는 거는 1번 넓이 맞지? 1번 넓이? 1번 넓이야. A에서부터 B까지야. 얘들아, A에서부터 B까지는 어떻게 구해? 2번으로 구해줘야지. 2번. 그지? 쟤는 2번이거든? 근데 우리 2번 넓이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우리 보통 표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만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0과 B 사이에서 0과 A 사이를 빼주면 되겠지. 0과 B 사이에서 0과 A 사이를 빼줘. 즉 1번이랑 2번이랑 더해준 거에서 1번만 빼주면 되겠다. 1번이랑 2번이랑 더해준 거에서 1번을 빼줘야지만 2번 나온다 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 볼 건데, 자, Z가 A보다 클 확률. 이게 A가 여기니까 A보다 큰 쪽은 이쪽이지. 그럼 A보다 큰 쪽은 2번 더하기 3번 맞니? 2번 더하기 3번. 근데 얘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잘 봐. 그 2번 더하기 3번 표현해 줄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표라는 게 무조건 0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 0부터. 그러면은 우리 이 A보다 큰 쪽을 어떻게 구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이 0보다 큰 쪽에서 있잖아. 요 1번을 좀 빼주시면 되지 않겠어? 1번을. 0보다 큰 쪽에서 즉 1, 2, 3번 더한 거에서 0부터 A까지 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만 좀 빼주시면 되겠다. 즉 1번, 2번, 3번 더해준 거에서 1번 넓이만 빼주자. 근데 저 1, 2, 3 넓이 더한 게 몇일까 얘들아? 우리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좌우가 대칭이니까 0.5씩 나눠 가지는 거 맞니? 0.5씩 나눠 가지는 거. 그래서 1, 2, 3번 더해준 거는 결국에는 얘가 0.5다 이 얘기야. 얘는 이제 결국 0.5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Z가 A보다 작을 확률은 A보다 작을 확률이 여기에서 왼쪽 다 보는 거거든. A보다 작은 거 다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근데 거기서 우리 언제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냐면 예를 있잖아. 우리 1, 1, 2, 3 더해주는데 왼쪽에 1, 2, 3 있지. 얘는 결국 확률의 총합이 1인데 그거의 절반 0.5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0.5 더하기 1로 해석하면 되겠다. 얘는 이제 0.5 더하기 1번으로 해석해주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A 여기서부터 B까지 여기를 볼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구해줄까 고민해보니까 1번 넓이하고 1번 플러스 2번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 맞니? 즉 얘는 1번 플러스 저기 1번 플러스 2번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로 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를 좀 이용해서 그 절반은 0.5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읽고 넘어가 보면 되겠고, 표준정규분포 따르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고, 자, 그리고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결국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을 때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표준화해주면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그래서 주어진 확률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좀 더 간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 볼까? 확률 변수 z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 때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보래. 자, 1번. p z가 1.5보다 클 확률. 자,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간단해 이거.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0이야. 근데 있잖아. 1.5보다 클 확률인데 1.5는 대충 요 정도 있다라고 쳐. 1.5보다 큰 부분이 여기지. 우리 아까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0보다 큰 부분 있지? 0보다 큰 부분 전체에서 0과 1.5 사이를 좀 빼주자 이거야. 0과 1.5 사이 빼주자. 근데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거를 절반 해주면 0.5. 그 0보다 큰 부분이 0.5 아니니? 그 상태에서 0과 1.5 사이, 즉 이 부분만큼의 넓이를 좀 빼줘야지만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온다. 그럼 0과 1.5는 지금 표를 보니까 Z가 1.5인 걸 찾아보니 0.433입니다. 그래서 0.433을 빼서 계산해준 결과 0.0668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자, 이제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0.5와 2 사이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0.5는 대충 한 요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2는 대충 한 요 정도로 잡을 거야. 2는 요 정도로 잡자. 그럼 0.5와 2 사이니까 결국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맞니? 0.5와 2 사이. 자, 어떻게 구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돼? 그 표를 활용해줘야 되는데 표는 무조건 0부터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0이잖아. 그럼 0과 2 사이에서 0과 0.5 사이를 빼준다. 0과 2 사이에서 0과 0.5 사이를 빼준다. 즉 2.0에 해당되는 4772에서 0.5에 해당되는 1915를 좀 빼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2757 이렇게 나오나? 2757 이렇게 나올 것 같아. 1915 해보면은 47 2857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2857 1957 계산 한번 잘 해보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도 있잖아. 평균 가운데가 이제 0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 요 정도, 마이너스 1은 요 정도로 잡아볼 건데, 우리 결국 구해주어야 하는 부분의 넓이가 어디야? 구해줘야 하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 맞니? 여기? 그럼 저 부분의 넓이 이제 어떻게 구해달라고 했어? 저 부분의 넓이. 저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그 표가 0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이 마3부터 마1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대칭시켜주면 있잖아. 1, 3 해서 우리 이 마3과 마1의 범위를 1과 3의 범위로 좀 바꾸어서 생각해도 되겠지. 1과 3의 범위. 근데 우리 1과 3의 범위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0과 3 사이에서 0과 1 사이를 빼주자. 즉 0과 3 사이에서 0과 1 사이를 좀 빼주자. 즉 0.4987에서 0.3413을 좀 빼주자. 빼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0.1574 나오네? 1574 이거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마이너스 2와 3 사이거든. 마이너스 2와 3 사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와 3 사이. 자, 0. 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3.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가 이제 여기거든, 여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해줄까 고민해보니까, 우리 그 마이너스 2와 0 사이 있지. 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는
사실 이걸 좀 대칭시켜서 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라는 이 부분은 결국 그냥 0과 2 사이랑 똑같겠지, 그지? 즉,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이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범위는 그냥 0과 2 사이로 구한다. 그냥 0과 2 사이로 구한다. 즉 0.477이.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였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구했어. 그리고 0과 3 사이 3인 거 쓰는 거지. 그래서 0.4987을 우리는 오히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제 0.9759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될 거야. 자, 이제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문제를 좀 이제 또 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자, 확률 변수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른다라고 했고, 자, 90과 110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85와 95 사이가 있어. 90과 110 사이, 결국 저거 표준화해줘야 되거든, 얘들아. 결국 Z로 좀 바꾸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바꿔볼게. 바꿔보자.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P. 표준화하는 게,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거를 좀 적용해 볼 건데,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써야 돼.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100을 양변에 다 빼. 자, 바로 쓸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 10.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자, 마이너스 1과, 얘는 결국에 우리 저 Z를 계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Z로 바뀔 것이고, 여기는 1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이거를 해석을 좀 해줘야 되거든? 해석을 한번 좀 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함수를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가 조금만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그리자. 얘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0이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마 1과 1 사이인데 있잖아.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근데 이게 좌우가 대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0과 1 사이의 넓이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넓이랑 같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 따라서 우리 저 확률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결국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넓이를 2배 해서 구해줘도 되겠다. 2배 해서 구해줘도 되겠다. 따라서 우리 2배 해서 구해주게 되면 0과 1 사이의 범위는 0.3413이거든. 그래서 2배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2배에서 0.3414. 2배에서 이제 0.6826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85와 95 사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표준화를 이제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먼저 평균을 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평균 100 빼주니까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가 되고. 표준 편차 5로 이제 나눠주니까, 10으로 나눠주니까, 12 될 거야. 자, 그럼 여기다 써보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가운데는 Z로 바뀌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0쪽으로 바뀔 거야. 저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5와 그냥 마이너스 0.5 사이니까 마이너스 1.5 대충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는 대충 한 요 정도, 가운데는 0. 그럼 우리 결국 구하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를 구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0.5 사이니까. 근데 우리 이 부분의 넓이 결국 음수인 부분은 대칭시켜서 양수인 부분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1.5, 0.5로 보셨을 때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우리 결국 이 부분의 넓이랑도
똑같겠다라는 얘기야. 저 부분의 넓이랑도 같겠다. 따라서 우리 0.5와 1.5 사이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0과 1.5에서 0과 0.5를 좀 빼자. 즉 0과 1.5에서 0과 0.5를 좀 빼주자. 이 동그라미 친 두 개를 빼주자. 따라서 0.4332에서 0.3915를 1915구나. 0.1915를 빼주자.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해주니까 자, 0. 몇이 될까? 자, 7, 1, 그 다음에 2, 4 되나? 2, 3인가? 이렇게 85를 빼니까 85 이렇게 되겠지? 2, 3 0.24 이렇게 되겠다. 0.2417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계산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4번 이제 정규분포를 좀 활용할 문제를 볼 건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온다. 자, 그럼 보자.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에 대한 성적 분포는, 자, 평균이 345, 표준 편차는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는데, 점수가 350, 375 사이의 지원자가 전체 몇 %일까? 라고 했어.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 지원자 5,000명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수를 지금 뭔가 보기이기 때문에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 거야. 점수는 확률 변수 x. 근데 그 점수가 있잖아. 결국 정규분포. 평균이 345고 표준 편차는 10인. 표준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거 이 상태로 냅두면 안 되고 무조건 좀 표준화해서 좀 구해줘야 돼. 1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그 점수가 350과 3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지금 구해보라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보자. 표준화라는 거는 아까도 썼지만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평균을 여기서 빼주니까 어떻게 될까? 평균이 345야. 그러면 345 빼니까 5. 가운데는 x 빼기 345. 오른쪽은 30 되겠지? 그 다음에 양변을 표준 편차로 좀 이제 나눠주게 되니까 표준 편차는 10이다. 10. 그래서 우리 계산해주니까 0.5와 z와 3 사이에 존재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표를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인데, 표를 한번 좀 그려보니까 가운데가 0이고, 자, 0.5와 3 사이야. 즉 우리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0과 0.5에 해당되는, 다시 3과 0.5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값 0.4987에서 0.5에 해당되는 값 0.1915를 이제 좀 빼주시니까 0.3072가 아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곱하기 100 해주면 되잖아. 30.72%가 전체 지원자에 해당되겠다. 전체 지원자의 30.72가 저기겠다. 자, 그랬을 때 점수가 365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일까라는 건데, 점수가 365 이상인 사람, 일단은 점수가 365 이상일 확률부터 계산해 볼 건데, 자, 얘를 표준화를 좀 이제 해보기 위해서 양변의 평균을 좀 빼준 다음에 345를 빼야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결국 2라는 부분을 우리 이 정도로 위치해 주게 되면 0과 2 사이, 다시 Z가 2 이상인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구하는 거거든. 여기 구하는 방법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전체에서 0과 2 사이를 빼주자. 0과 2 사이에 대한 확률이 지금 0.477이기 때문에 우리 결국 이 절반이 0.5잖아. 거기서 0.4771을 빼주자.
빼주게 되면은 0.0228을 나올 것인데,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만큼의 지원자가 몇 명인가라고 돼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전체가 5,000명이라고 했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5,000 곱하기 0.028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계산해주니까 아마 몇 명 될까? 114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14명으로 계산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5번 문제 볼 건데, 입학 정원이 320명인 어느 입학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2,000명이다. 근데 그 지원자 2,000명은 점수의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는 75인 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최소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 정원이 320명인데 응시한 사람이 2,000명이야. 그럼 전체 응시한 사람이 2,000명인데 우리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2,000명 중에서 상위 32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겠지. 입학 정원이 320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합격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합격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있잖아. 그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그 점수가 지금 정규 분포 450,75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최저 몇 점이냐를 구했어. 그러면은 그 최저 몇 점이냐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격할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합격할 확률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 정도의 확률이면 몇 점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맞출 거거든.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전체 2,000명 중에서 상위 320등만 우리가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2,000분의 320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어떻게 돼야 하겠느냐면은 우리 그 점수가 있잖아. 최소 커트라인 점수 있지. 최소 커트라인 점수. 모르니까 A라고 둘 거야. 결국 우리 그 시험 점수가 최소 커트라인보다 큰 확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최소 커트라인보다 크다라는 건 합격이잖아. 합격할 확률이 2,000분의 320이 되도록 하는 이 최소 커트라인 점수 A만 구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된다. 2,000분의 3,200이 얘가 0.16이야. 계산해보면. 그리고 우리 이 확률식을 표준화해보면은 평균을 먼저 좀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75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먼저 써볼게. 저 확률식을. P, Z가 75분의 A-450보다 클 확률이 0.16이다. 이 얘기거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해석해보자, 해석. 자, 여기다가 그려볼 건데, 자, 0.16인데, 자, 봐봐. Z가 우리 이 75분의 A-450. 75분의 A-450보다 큰 확률이니까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맞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이 0.16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저 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이 0.16이면은 우리 이 전체는 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0.5에서 0.16 빼니까 우리 0부터 75분의 A-450까지가 0.3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0.34가 여기 있네. 확률이 여기 있다. 그때의 Z값 1이다. 따라서 이때의 Z값이 1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75분의 A-450이 1이니까 우리 A를 내가 바로 구해주면 아마 525점이 나오겠다. 즉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점인 이 대학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525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그
이항분포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그지? 이항분포는 우리 기호를 B로 쓴다라고 했고, 우리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평균 NP, 표준 편차 루트 NPQ로 계산했었는데, 그 이항분포에서 N,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이항분포인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항분포의 평균이 NP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니까 우리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기본이었는데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을 따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예시를 들어서 시행 횟수가 400, 확률이 2분의 1인 게 있는데 평균은 200이고 분산은 100이야. 그럼 시행 횟수 400이 충분히 크니까 우리 저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평균은 200, 분산은 100이기 때문에 저 이항분포는 결국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있잖아, 얘들아. 정규 분포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겼잖아. 이러한 모양으로, 그지? 근데 이항분포의 모양 혹시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했었거든. 큰 수의 법칙에서 있잖아. 우리 요렇게 생긴 그래프 모양을 했었어.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었냐면은 요렇게 된 게 있었거든. 자, 잘 봐봐 이거 얘들아. 자, 뭐가 있었냐면은 요게 있었다. 자, 요거 기억나니? 자, 맨 앞에 여기가 11대고 시행횟수 11대, 여기는 지금 31대고 여기는 지금 51대인데 시행횟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좀 더 종 모양처럼 들려다가 50이 되니까 뭔가 정규분포 모양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를 크게 하면은 정규분포에 거의 가까워진다. 이 정규분포 모양과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야. 이걸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겠지. 자, 이제 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방금 전에 예시를 이제 활용해줘서 확률 질량함수 그림 그려준 게, 여기 또 나왔다. 그치?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렇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렇게, 이거 또 나왔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거의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건데, 여기서 n의 값이 커질수록 이라는 게 있어. n의 값이 커질수록 점점 더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예시를 들어보면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져. 앞면이 뭔가 나오는 거네.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항분포 64번 시행하는데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우리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잖아. 평균은 NP.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Q. 2분의 1을 더 곱하니까 1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어서 4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X니까 앞면이 30번과 34번 사이로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평균이 30이니까 양변의 평균을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4로 다 나눠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표준 정규 분포처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얘는 이제 확인해보면은 있잖아. 0.5와 마이너스 0.5다라는 건데 결국에 있잖아.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그냥 0.5 이게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0과 0.5의 넓이나 마이너스 0.5나 그냥 0 사이의 넓이는 같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면은 그냥 0과 0.5 사이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0.5에 대한 넓이를 값을 2배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0.3830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흰 바둑돌 5개, 검은 바둑돌이 20개가 들어있는데 바둑통에서 임의로 1개의 바둑돌을 꺼내보겠다. 근데 흰 바둑돌을 꺼내면 10점을 얻고 그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2점은 1억. 이 게임을 1600번 했을 때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다. 자, 흰 거 꺼내면 10점, 검은 거 꺼내면 2점은 1억. 1024점은 어때야 되네? 내가 이 문제는 있잖아. 흰 바둑돌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둬볼게.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있잖아. 흰 바둑돌을 꺼낸 횟수인데 흰 바둑돌을 꺼낸 횟수가 기준이야. 근데 지금 이 시행은 이항공법을 따르겠지. 왜? 전체 1600번 시도를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우리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있잖아.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 전체 25개의 바둑돌 중 5개니까 5분의 1.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아마 해보면 320. 분산, 표준, 편차 아마 다 해봐. 다 해보면 아마 여기 16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은 1024점 이상 획득해야 되네, 점수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점수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점수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 흰 바둑돌을 꺼내면 10점.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마이너스 2점이잖아. 그럼 점수는 흰 바둑돌을 꺼낸 횟수 x였잖아. 그럼 반대로 검은 바둑돌을 꺼낸 횟수는 전체 1600에서 흰 바둑돌을 꺼낸 횟수 x를 빼면 되니까 우리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 이것만 전개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12x 마이너스 3200 될 건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점수가 있잖아. 1024 이상이 될 확률을 좀 구해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 12x가 이제 4224 이상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양변 12로 좀 나눠줘야 되겠지? 한번 해보니까 352 나올 것 같은데 352 맞는 것 같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점수가 1024점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흰 바둑돌이 352번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따라서 우리 이걸 구해주시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줄 거야. 평균 320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16으로 좀 나눠주시니까 Z는 결국에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2였을 때 2보다 큰 부분이 여기잖아.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우리 여기 0.5에서 0과 2 사이를 빼주라고 했지, 그지? 0.5에서 0과 2 사이는 지금 477이다. 그래서 빼주시니까 0.022 8로 좀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